한 교수의 한 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메공단 한 교수 매니저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샵 2034로 한 교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오늘도 제가 장주 무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가다가 좀 멈칫하는 그런 위치여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한번 오늘 저하고 장주 무방에서 같이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시장이 가려다 마니까. 그렇죠. 아니 뭐 안심해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서 불안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간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저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NH투자증권부터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증권주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자 NH투자증권 거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제가 12,000원 정도까지 조금 높게 잡아드렸었죠. 일단 목표가를 제가 조금 낮추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10,000원 정도로 좀 짧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전반에 걸쳐서 바닥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다소간의 반등세는 좀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다만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강해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짧은 관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서 그러나 목표가는 좀 짧게 잡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국영 GN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주들에 대해서 좀 답답하시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선주들은 내후년 대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이고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진 국면이고 또 총선이 끝난 상태에서 대선이 서서히 시작되는 국면들이겠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하게 눌림을 주고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정도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홀딩 그리고 소량 정도는 매집을 해놓고 말씀드렸죠. 잡아놓고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영진엠과 범양건영이라든가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슈프리마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슈프리마는 IT 섹터들 종목들의 반등과 더불어서 동반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여전히 주가는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놓은 완만한 반등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저점과 고점을 높여놓은 그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IT 섹터들은요. 시장 자체가 가다가 멈추게 되면 같이 멈춥니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같이 간다는 그런 관점이고 이런 종목은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성장 가치가 훨씬 더 좋은 종으로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은 중기적으로는 볼만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자,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올라서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를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5G 관련주들 재료 자체가 모두가 공론화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 재료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살아있는 선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있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FR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장을 또 정리해 봐야겠죠. 현재 시간은 2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장을 한 큐로 정리해 보자면요. 자, 한 큐로 정리하자면 코로나 여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여진이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그 31번 환자가 나타난 이후로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그쵸.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배 확진자 수가. 근데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을 일들인가요? 세계적으로 있을 일들인가요? 일단 오늘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일부 이제 오늘 대북주라든가 일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일부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의 반등세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공격적인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흐름들이 많이 좀 진정됐었죠. 네, 그렇죠. 그런 진정된 상태에서 마지막 그 여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별 현황인데요.
자, 그래 보시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뭐 수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일단 매일경제 신문에서 일단 나온 겁니다. 바로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4만 명,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감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글로벌 국가들이 모두가 다소간의 코로나19 악재에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 일단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분명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그리고 다시 13명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감은 상당폭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합니다. 다만 미국이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 공포감, 경계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구들의 반등 장세는 아직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2단 반등에 따른 짧은 순환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2단 반등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어떤 여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발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되 절대 추세 대응은 하지 말자. 그리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은 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 국면에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세계 경기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좋아질 때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가. 각국은 경기를 살리고 또 기업들의 영업 활동을 도우면서 경기를 살리려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게 되면 종목구들의 반등세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는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트레이딩 매매 전략하시면서 이제 지수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큐는요, 코로나19 여진을 꼽아주셨고요. 그럼 내일의 한 수를 볼게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같이 봐야 될지 한 수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상승 추세로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요. 오늘 앞서 저희가 이제 장주일기 홍성환 대표님과도 시장에서의 상승 여력은 아직 대단히 많이 남아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 힘을 얻고 갔거든요. 여기에 덧붙여 주시는 건가요? 덧붙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을 보실 때 주가가 열흘 오르고 하루 정도 눌림 조정 살짝 나오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무서워요. 주식이라는 건 그렇죠. 무섭죠. 주식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거는 열흘 오르면 하루 이틀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건전한 때문에 조정이죠. 그렇죠. 네. 하루 이틀 잠깐 조정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면 내가 힘들게 잡고 있는 너무나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쉽게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시세나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정말 코앞에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흐름에 보지 말고 시세는요 눈으로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눈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고 회사의 가치와 펀더멘탈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지수의 흐름 자체가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가 빠지지만 않게 되면 종목구들의 선별적인 강세장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그림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그겁니다.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가 단기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5일선을 깼다가 다시 5일선 위에 올라섰고 5일선 위에 안착한 상태에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 주식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일단은 무서워하지 말고 시장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약간의 출렁거림을 보이다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 바라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자, 코스닥 일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시장에 살아있는 선에서 코스닥 시장도 여전히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11선까지 잠깐 밀렸다가 11선에 질받고 5일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이 근접하면서 약간은 부담이 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장대 항문을 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일선 주식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보시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추세적으로 코로나19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함께 펀더멘탈을 보는데 바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 확진자 수도 감소세가 연출되면서 추세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은 여전히 미국이 사망자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분명히 추세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추세적으로 시장 흐름은 살아있다는 거 보시 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5일 평균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이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정리해보죠. 물음표,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종목은 깨끗한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깨끗한 나라요. 제가 아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좀 이미지가 잘 안 맞긴 한데 일단 오늘도 네. 정말 종목 선별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네. 일단 종목도 역시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에 대비를 해서 시장의 중심 있는 종목으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이 현재 지수 위치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또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관망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틈새 종목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제가 오늘 깨끗한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깨끗한 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이제 깨끗한 나라도 휴지하고 바로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내수 공급이 이제 마스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한테 마스크를 공급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의 공급에 여유가 생겼고요. 조만간에 공급이 좀 더 확산되게 되면 이제 수출이 진행될 겁니다. 결국에 수출이 진행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마스크 관련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단 반등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저점 찍고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미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등이 시도가 됐다가 이번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반등에 나선 것이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 눌림 주고 2단 반등에 나설 거로 보고 있는데 이 2단 반등이 직전 고점을 뚫고 날라고 가는 그런 급등보다는 말씀드렸죠. 순환 반등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수출을 개시한다라고 한다면 장대양과 한두 개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반등을 위해서 잠깐 털고 빠져나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 선에서 오늘과 내일 이후 소폭의 반락을 위한 소량 정도 매수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짧게 그래서 5,000원까지 최대로 잡았는데요. 일단 5,000원까지 목표치를 잡되 꼭 5,000원만 보지 마시고요. 장대 양봉 한두 개 정도 나올 때 털고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200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나라 목표 주가 5,0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